안녕하세요. 녹화 시작합시다. 화면이 잘 나오고 있죠? 자, 시작합시다. 레슨 1입니다. 자, 저번에 굿모닝 해가지고 이제 빈칸 채우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전에 했던 수업이 뭐였죠? 단어를, 어디였지? 여기 있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이거 내 책이랑 다른데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본인 교재를 보죠. 자, 이 화면에서 그래요. 어떻게 되지? 네, 됐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1번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A부터 L까지 짝꿍을 맞추는 거여서요. 괜찮아요. 이거를 하나씩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공부해도 괜찮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난다는 걸 알고 하나씩 외우는 거는 뭐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라면 본인 자신을 약간 기만하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하다가 빨리 지치게 돼요. 왜냐면 빈 껍데기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더 외우면 공부가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외운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죠. Give the floor to someone 이라는 표현은 이거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지 않는데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음식을 배운다고 합시다. 한국 음식의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부터 먹던 음식이야? 그 전에 삼국시대부터 먹던 거는요? 그 전에는요? 이렇게 하면 어디부터 한국 음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서는 서적으로 문서상으로 남아있는 것을 한국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면 민화나 벽화에 남아있는 걸 한국 음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한국 음식이라고 보는 게 많이 가깝죠.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들도 먹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자를 먹으면서 이거 피자 한국 거야라고 우기지 않아요. 피자를 한국에서 먹은 지 50년이 됐다. 50년 됐으니까 우리 거 이렇게 땅땅땅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식 피자를 배울 수는 있겠죠. 외국 사람이 한국 음식을 배우는 동안에 한국식 피자를 배워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피자 자체를 한국 음식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죠? 약간 좀 번외의 얘기고 이런 phrasing, 이런 어휘들을 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give the floor to someone 이라는 어휘는 약간 옛날 어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를 준다는 것,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준다는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스포트라이트가 있었던 시대의 얘기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있기 전의 시대에는 어떤 말을 썼겠어요? Give the floor to someone이라는 phrasing을 썼겠죠.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라는 자체가 말이 없었던 언어잖아요. 전기가 있어야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전기가 있기 전에는 분명히 무대가 존재했어요. 전기가 있기 전에도 연극 무대 같은 것도 다 존재를 했죠. 오페라도 하고. 사실 뭐 발레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럼 전기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했겠죠. 자, 그럼 등불을 너에게 줄게 라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돼요?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그 그룹을 리드를 하죠. 앞에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한 앞 사람이 보고 가면 그 뒤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등불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등불을 들게 되는 자, 등불을 갖고 길을 걷는 사람, 이 사람들 리더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등불이 아니라 무대를 줬어요. give the floor. 마룻바닥을 줬다는 얘기인데
마룻바닥을 줬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장판에 누워 내가 더 따뜻한 곳을 줄게. 너 등 좀 지져. 그 얘기가 아니라 외국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말을 하려면 좌식 문화라기보단 다 서서 얘기하는 게 더 많으니까 누군가 말을 스피치를 하려면 그 사람한테 플로어를 양보를 하죠. 이제 너가 여기 서서 얘기해봐. 너에게 무대를 줄게. 너에게 단상을 줄게. 단상 위에 올라가서 얘기해봐. 모든 사람들이 널 쳐다볼 수 있게. 너를 더 높은 곳에 올려서 사람들이 널 볼 수 있게 할게. 너를 더 밝은 곳에 옮겨서 너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give the floor to someone이라는 의미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프레이징은 시대별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때 알아차리는 거지 이거를 달달달달 노트에 적어가지고 외워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그때 보면서 그냥 납득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5번에 doesn't get it 이 있죠. doesn't get it. doesn't get it 뭐예요? 굳이 조동사 doesn'을 쓸 필요는 없었어요. don't get it도 써도 돼요. 그죠? 비동사 ing를 써도 됩니다. I'm not getting it. 난 지금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나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I'm not getting it. 못 알아듣겠는데, 자, 괜찮아요.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배추 김치로 만든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으면, 총각김치로도 김치볶음밥 만들 수 있고, 깍두기로도 김치볶음밥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김치볶음밥을 딱 하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김치는 그냥 배추김치만 써야 되는 줄 아는 거죠. 신김치만 써야 되는 줄 알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김치를 써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응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doesn't get이 어떤 의미라는 거가 이제 납득이 되면 don't get it, I didn't get it, I'm not getting it, he's not getting it, is he? 걔 지금 못 알아듣는 표정 같은데 맞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doesn't get it이 뭐예요? doesn't understand라는 얘기죠. 자, doesn't understand, doesn't get it 해서 10번으로 내려오면 figure out도 있습니다. figure out은 무슨 뜻이랑 짝꿍이라고요? be, understand랑 짝꿍이라고 합니다. 자, understand가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be understand, 그 다음에 뒤에 doesn't understand가 나왔어요. 자, figure out은 understand라면 doesn't understand는 figure out의 반대말이 되겠죠. not figuring out, doesn't figure out. I'm not, 이해했어요? 그래서 doesn't get it, figure out, not, 그 다음에 뭐지? understand. 이 세 가지의 단어들이, 서로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영어들끼리는 옮겨가면서 서로 바꿔가면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번역한다 시고 1번 give the floor to someone 주다 마루를 누군가에게 마루를 주다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다 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여기랑 비슷한 말을 연결을 해서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어휘들은 모두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루 바닥을 주는 거는 기회를 주는 거도 give the spotlight는 또 기회를 주는 거라면 floor랑 spotlight가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floor란 뜻이 사실은 단상 위에 올라갈 수 있게
그 자리를 비켜줘서 네가 그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라는 걸 모르고 그냥 그대로 이거 그냥 지역하고 해서 외워버리면은 다음부터는 이런 비슷한 어휘가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 삽을 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삽으로 땅을 파는 거지. 삽을 파는 건 알죠? 말이 잘못 나왔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단어를 외우는 거는 살짝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대학교 와서 단어를 얼마나 외웠냐 물어보면 많이 외운 사람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지껏 배운 단어를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영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용을 못하니까 모두 다 가지치기 당했으니까 다 조사놨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고 알잖아요, 레고. 레고가 있는데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블록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블록을 모두 다 볼록한 부분을 잘라 놓은 거예요. 볼록한 부분을 잘라놨으니까 연결이 꾹 눌러지지가 않아.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서로 겹쳐서 세워놔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레고가 아니라 블록 쌓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실력이라면 그렇게 아슬아슬한 실력에 기대해야 된다면 온건한 실력이 믿을만한 본인 자신을 믿을만한 실력이 쑥쑥 나오지가 않겠죠. 잠깐 정신만 놔도 스르르 다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블록이 다 마모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단단한 뿌리가 필요해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그 연결고리는 한국어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어는 영어로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어로 배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 어려운 단어를 한국말 쉬운 단어로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나 한국말 어려운 단어가 지금 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러긴 하는데, 조식을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아침이라고 하죠. 아침밥. 아침에 먹는 밥. 석식은 뭐예요? 저녁에 먹는 밥이라고 하죠. 그죠? 점심은 뭐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자도 이거 잘 알아야 하긴 합니다만, 한자로 지금 연결한 거죠. 아침에 있는 게 조, 그리고 저녁에 있는 게 석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죠? 영어도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쉬운 단어로 여러분들이 좀 풀어서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어려운 단어나 프레이징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어려운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고 있으면, 그냥 알차게 그냥 레고 볼록이들을 다 제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아무도 쓸데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 그 레고랑 네가 갖고 있는 이 블록이랑 연결이 전혀 안 돼. 네가 다 볼록이를 없애놨잖아. 그죠?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웠던 그런 아주 많은 영어의 단어들이 서로 지금 연결이 안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라놨기 때문이에요.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라놓은 거는 다시 좀 놔두면 돼요. 이제 자꾸 한국말로 번역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를 끝냈죠? 우리 이 페이지는 끝냈어요, 사실. 자, 이 페이지는 끝냈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프리뷰 나오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나 한번 보죠. 10분 남았어요. Recent research has changed our view of animal emotions and animal intelligence. Three researchers discussed their experiment in radio interview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옛날 책이긴 하죠. 라디오 인터뷰는 별로 없어요.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 또는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유일한 얘기예요. Dr. Sally Boysen이 얘기합니다. Professor of Psychology, Ohio State University. Dr. Stan,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쿠자이, 어디 사람일까요? 자, Dr. Iron이라고 읽을까요? 자, 이런 단어들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읽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인종, 문화를 베이스로 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식으로 짓지는 않아요. 다 자기의 문화를 베이스로 해서 짓습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인종이 인도에 속한 사람들은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인도식으로 이름을 짓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국 교포는 영어식으로 짓던데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세요. 이게 first name. 그냥 부르는 이름은 미국식으로 부르기 쉽게 적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성은 본인의 그 컬처에 맞게 원래 갖고 있는 그 문화에 맞는 그 성을 갖고 킵합니다. 그러니까 데니 초에, 젬마 초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Now listen to the instruction, write the type of the animals to be discussed, talk with a partner and predict the information you might hear about each 하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아까 단어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 단어에 가지치기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predict, 자, diction 발음이라고 그러죠? dictionary는 뭐예요? 사전이죠. dictator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를 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듣는 사람이 말을 하진 않죠. 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자, 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독재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죠? 프리는 뭐예요? 그 전에 하는 걸 얘기하죠. 프리뷰는 뭐예요? 예습이죠. 또는 그건 뭐라 그러죠? 프리뷰는 그냥 프리뷰라고 하는데 영화 프리뷰를 보러 왔어요라고 하잖아요. 네. 자, 그런 식으로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 단어들이 연결고리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레고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predict 옆에다가 예상하다라고 하는 순간 딕셔너리 잊어버려, 딕테이터 잃어버려, 딕션 잊어버려, 프리뷰 잊어버려, 그다음에 prediction도 잊어버려. 모든 단어의 가지치기가 다 끝났어요. 거기 레고 블록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하면서 한국말로 적는 걸 해야겠어요. 그죠? 자, 들어봅시다. 세 가지의 동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We've assembled a fascinating group of scientists to make a living working with smart birds, smart chimps, and smart dolphins. All three of them are pushing the edge of the envelope in the animal intelligence field, and they're here to share what they've learned. 빨리 시작한 거는 스마트 bird. We've assembled a fascinating group of scientists to make a living working with smart birds, 스마트 bird, 똑똑한 새가 있고요. smart chimps, and 스마트 침팬지 중에 똑똑한 침팬지. 그 다음에 smart dolphins. 스마트 dolphin, 똑똑한 돌핀이 있네요. 돌고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있었어요 라고 쓰면 되죠. 메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유, 똘똘해라. 자, listen to the whole interview. Look again your prediction from the preview section. How did your prediction help you understand the interview? 라고 했어요. 넘어가고요. 자, what did the animal do? 한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뭘 했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들어보는 거는 이걸 들어봐야겠군요. Welcome all three of you to the Infinite Mind. Hi. 잠깐만. 문제를 먼저 봅시다. What did the animal do? 애니멀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하래요. 여러분들이 들은 것 중에서 애니멀들이 한 것들을 체크하라 그랬죠? 몇 쪽이고? 83쪽. 13쪽 찾읍시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화면이 좀 더 수월해졌죠? Welcome all three of you to the Infinite Mind. Hi. Thank you. Glad to have you. Now, let me start with a quick question for each of you. Off the top of your head, what's the smartest thing you've ever seen one of your animals do? Something made you step back and say, wow, that's amazing. Dr. Boyson, what about you? Oh, you would start with me. I guess probably the most remarkable thing I've seen lately is an older chimpanzee that we have in the colony who's now 40. We had an arrival of an ex-pet chimp who'd been living in a home for 20 years,
And she really has difficulty kind of getting around the lab. She has some retinal damage from diabetes. And quite literally, I think that Sarah, the older chimp, recognizes that this other chimpanzee, Abigail, kind of just doesn't get it. And we've seen her literally move through the facility, put her arms around Abigail and lead her down to the right door, for example, in the evening when she's supposed to come in for dinner. 자, 40세를 먹은 침팬지가 그 집에서 가정에서 키워진 20살이 넘은 침팬지가 시력에 데미지라 그러니까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침팬지를 가이딩을 하면서 집에서 밥 먹을 때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볼까요, 더? This is very remarkable behavior for a chimp that was born or raised in captivity, who was not socialized with chimps, and yet she really seemed to understand that Abigail needed her assistance. So I think it was a pretty remarkable thing to observe. Dr. Pepperberg, what about you? Ours is very different. I believe one of the things that we found that's really very exciting is Alex's ability to use information that he's learned in one context and transfer that to a completely different context. So, for example, he was trained to respond color, shape, matter, or none when objects were shown to him and he was asked what's same or what's different. And then we trained him on a test on relative size, so we'd ask him what color bigger or what color smaller. And the very first time we showed him two objects of the same size and asked him what color bigger, he looks at us and he says, "What's same?" And then we asked him, "Okay, no, you tell us, what color bigger?" And he said, "None." And he had never been trained on That this. is amazing. Dr. Kuchai, what about 자, 이제 이거는 앵무새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앵무새한테 크고 작은 거, 그 다음에 색깔에 관한 색깔, 이게 무슨 색이 더 크고 무슨 색이 더 작고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똑같은 사이즈의 다른 색깔의 공을 알려주니까 크다 작다의 의미보다는 똑같다는 의미를 서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 놨다는 거죠. 똑같다는 의미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걸 생각해 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걸 그러니까 아닌데 생각해 냈더라고 똑똑하다고 지금 자기 앵무새를 자랑을 했어요. you? Well, I have two examples I'd like to mention. Both of these are spontaneous behaviors involving killer whales. In one example, a young whale was playing with a large disc, which ended up on the bottom of a pool, and it couldn't figure out how to get the disc off the bottom of the pool. And spontaneously, it blew air bubbles out of its blowhole, which raised the disc off the floor so it could grab it. Another thing that we've observed is, with a number of killer whales, is they'll use fish to bait seagulls, so that the seagulls will get close enough so that then they can try and catch and often succeed in catching the gull.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 주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오는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게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뭐라 그러지? 장난감. 돌고래가 놀고 있는 저 장난감이 물의 바닥에, 수영장 바닥에 빠졌을 때 저걸 어떻게 꺼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돌고래가 숨쉬는 구멍으로 바람을 빼서 잠깐 물속에서 잠깐 떠올랐을 때 그때 그거를 갖고 올라왔다고 하죠.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의 능력은 물고기를 미끼로 해서 가메기들을 잡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죠. 가메기가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날아오니까 물고기가 많이 바다에서 물 밖으로 튀면 튈수록 가메기들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바다에 가까이 달려들겠죠. 그때 이제 가메기를 잡아먹는 거죠. 대단하네요. 물고기는 뼈는 어째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메기는 날개도 있고 좀 다르지 않나? 구성이? 근데 그게 괜찮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더 들어봅시다. Dr. Pepperberg, parrots are particularly intriguing, of course, because they actually vocalize to some extent, a kind of communication. Can you really talk to them like you talk to a human? I mean, what's it like? Well, you can talk to the birds the way you talk to a very young human. They don't speak to us in complete sentences. They don't have the same type of language as we do. We don't even call it language, we just call it two-way communication. But you can come into the lab, you can ask Alex what he'd like to eat, where he wants to go,
and answers numerous questions about colors, shapes, materials, categories, similarity, difference, numbers. So it's like working with a small child. And you gave us one example. What else has Alex learned to do? 네. Well, one thing he can do is 레슨 to answer 2에서 multiple 레슨 2에서 봐요. 뭘 도와준다.